역설의 역설 한근대. 역설 속에 진리가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난 태생적으로 삐딱한 면이 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곧이곧대로 그 말을 믿기보다는 과연 저 말이 진실일까? 왜 저런 말을 할까?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했고 지금도 한다. 심지어 공자님 말씀을 듣고도 그의 말을 의심하면서 분명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경스러운 일이겠지만 태생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공자님이 얘기한 나이별 성숙 단계다. 40의 부록,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같은 말이다. 지금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반대이다. 나이 40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부록의 나이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나이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도 이상하다. 그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제2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막막한 나이다. 지천명과는 반대로 하늘의 뜻을 알고 싶은 나이다. 60의 이순이라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더 말이 안 된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화가 나는 나이다. 아직 젊은데 사람들이 꼰대 취급을 하니 별거 아니 이래도 왕짜증이 나는 나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40에는 유혹을 조심하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60에는 귀에 거스르는 일이 많으니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다. 이 책은 역설에 관한 책이다. 역설은 글자 그대로 의도와는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걸 명쾌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표는 노자의 도덕경이다. 도덕경은 역설을 통해 진리를 전달한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듯하고 최고의 기교는 조금 서툰 듯한 것이란 뜻의 대직약골, 대교 약졸이란 말이 그렇다. 정말 강직한 사람은 약간 굽은 듯 보인다. 강직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별거 아닌 일에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꺾지 않는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리숙해 보인다. 고수는 함부로 나대지 않고 초보자처럼 보인다. 고든 나무는 먼저 베이고 단, 샘이 먼저 마른다는 뜻의 직목선별, 감천성갈이라는 말도 역설을 통해 진리를 알려준다. 너무 잘나가던 사람이 일찌감치 아웃되고 오히려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뒤늦게 빛을 발하는 걸 보면 이 말은 진리다. 진리는 역설 속에 존재한다. 홍수 때 가장 귀한 것은 생수이고 정보시대에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진짜 정보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빚지는 것이 남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런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말인데 이 역시 역설적이다. 군중 속 고동 역시 역설적이다.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외롭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섞이지 못할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 역설은 수많은 속담과 격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두르는 것이 낭비이다. 란 격언이 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이고 돌아가는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급하게 일을 하다 오히려 일을 망친 경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겐 정말 금 같은 말이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 또 역설적 표현이다. 깊은 물일수록 조용하다는 말이다. 우리 속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아니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빈속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떠든다. 비슷한 것으로 가방끈이 길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발표 내용이 없을수록 장표 숫자는 늘어난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진실이란 책을 읽었다. 진실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늘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설도 그러하다.
역설은 의문과 질문에서 출발한다. 과연 저 말이 사실일까? 혹시 다른 저희가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역설 속에 진리가 있다. 1919년 2월 한근태.